최보식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네요. 근데 이분이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인데 국민은 불안하고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이렇게 이례적인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글자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인데 이게 쭉 이런저런 다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주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들 뭐 그동안 있었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정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 최부람님을 보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아주 드물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우리나라 걱정이 많더군요.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시원한 답변을 못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이분은 뭐 국민 배우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김혜자 선생님과 이 최보식 기자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 것 같아요.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시원한 답변을 못 해줬다. 내 아내도 뉴스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걱정이 많더군요. 이런 분들까지 김혜자 선생님, 최부람 선생님의 아내분 이런 분들까지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가 크게 잘못됐다는 방증이겠죠.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것인데 지금 시국은 국민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도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말을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 대깨문들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도 대놓고 뭐 개콘서트 이런 데서 막 풍자도 하고 뭐 이명박을 비판도 하고 박근혜도 비판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비판을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전체주의 국가처럼 됐다. 대깨문들이 지배하는 나라처럼 됐다. 바른 말을 못한다. 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화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정권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있어요. 최소한 내가 아무리 좌파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했다고 해서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저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정권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고 뭐하고 하다가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 뭐 생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 원로 배우이신 최부람 선생님도 이런 걸 느낀다는 겁니다. 야, 민주화 이후로 처음 느껴본다. 민주화 이후로 가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지나오는 이 긴 시절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불안하다. 뭔가 마음속 말을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게 됐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온 가치나 예의, 상식 기준이 급격히 허물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이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도 최부람 옹 14대 국회의원 했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개 답답하겠죠. 네, 율티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 정도면 크게 용기를 낸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이 최부람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큰 용기를 내신 거다. 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답답하죠. 현 정권 출범한 때만 해도 많이 기대했는데 문 대통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국민이 가는 길이 어딘지 설명은 해요. 뭐 2017년도부터 내년엔 나아집니다. 2017년도에는 2018년엔 나아집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엔 나아집니다. 2019년도에는 2022년엔 나아집니다. 했는데 2020년이 되니까 2021년엔 나아진대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국민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능력 자체가 안 된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해도 대통령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국민은 그걸 알 권리가 있잖아요. 대답이 어려우면 지금은 이런 이유로 말을 못하겠다 하든지, 그러다가 대통령이 겨우 답변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알아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데 문재인이 하는 얘기는 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야. 나도 모르는 얘기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알맹이가 없어. 콘텐츠가 없어. 이런 답답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설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죠. 국민이 다들 불안해하고 무언가 알고 싶어 하는데 왜 터놓고 알아듣게 얘기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도자의 뜻을 알아야 국민이 따라가잖아요. 국민에게 납득이 안 되는 전략을 쓰니 불안한 거죠. 시장에 반대하는 전략을 쓰니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 대통령이 하는 말과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다릅니다. 세간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들 하죠. 아마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속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나요? 차라리 노무현처럼 힘들어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지금 모든 국민이 불안하게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분통 터져서 바라보고 있죠. 불안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아, 저 인간 또 사고치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을 듣고 있는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나를 말아먹는 길로 차곡차곡 달려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합니다. 묵묵히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최영을 만나다니까 아내가 말씀 조심하고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하라고 걱정했어요. 우리처럼 얼굴 내놓고 사는 사람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나는 지금껏 자기 주장을 별로 안 내세우고 살아왔어요. 남들과 충돌하지 않고 세게 고집 부린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요즘 시국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은 너무 심해. 문재인 정부 너무 심해. 문재인 정권 하고 있는 거 너무 답답해. 이렇게 참 괜히 절제한 것 같죠? 정말 할 말은 많으실 텐데 정말 꾹꾹 눌러서 절제하고 절제해서 그래도 너무 답답하지 않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깨문 빼고는 공감을 할 만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